안녕, 또영주TV의 영주형이야. 그동안 또영주TV 영상들이 너무 방송톤이다 보니까 재미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일주일에 라리가 한 편 정도는 동네 아는 형이 동생에게 설명하듯이 이야기해주듯이 한번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알 마드리드 호셀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영주형이야. 좀 이상한데? 많이 이상한데? 평시가 짖지 마! 진짜 열악합니다. 밖에서 개가 짖고 있고, 안에서는 저 혼자 막 연기하고 있고, 많이 힘드네요. 레알 마드리드 호셀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 호셀로가, 야, 씨, 이렇게 터질 줄 몰랐네. 호셀로 너마저 터질 줄 몰랐다. 나는 레알 마드리드 진짜 위기라고 생각했거든. 아니, 왜냐면은, 부상 선수가 너무 많잖아. 그래. 크루토와 골키퍼? 케파 영입해서 메웠어. 밀리탕 부상? 그거 알라바 리디거 나초 있어. 근데 비니시우스 부상은 어떡할 거야? 나 이거 매우 크다고 봤거든. 근데 호셀루가 비니시우스가 부상당한 다음부터 골을 넣기 시작했어. 야, 잘 돌아가는 팀은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팀이 돌아가려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누가 큰 부상을 당하더라도 그 자리를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메운다는 거지. 나는 안첼로티 감독의 4-3-1-2 포메이션, 이것이 주드 벨링엄을 살리면서 비니시우스, 호드리고가 있어야지만 힘을 발휘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 왜냐면 호셀로는 높이에 강하고 몸싸움에 강하지만은 역시 전체적으로 공격의 스피드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문제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어. 호셀로가 터지기 시작했어. 레알 마드리드 팬들 좋을 것 같아. 일단 이번 라운드 라리가 얘기할 때는 우리가 바르셀로나 베티스 5대0 승리는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소시에다드전 승리를 얘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패배, 그리고 지로나 승리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지로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조회수가 떨어질 것 같아서 내가 진짜 지로나 준비를 열심히 해서 영상을 만들면 너희들이 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야. 왜냐면 지금 이 순간 최고의 돌풍의 팀은 지로나잖아. 지로나가 지금 5라운드까지 패배가 없어요. 4승 1무예요. 지금 1위 레알 마드리드, 2위 바르셀로나, 3위가 누구? 지로나! 와, 지로나 미쳤거든. 그럼에도 지로나 영상보다는 호셀로 영상을 만드는 거는 조회수도 생각한 거고, 또 하나는 호셀로가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호셀로 영상을 만들었어. 자, 그러면 호셀로 영상 들어가 보자고. 내가 누구라고? 영주형이야. 라리가 5라운드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홈으로 소시에다드를 불러들여서 대결을 펼쳤는데, 사실은 소시에다드에게 눈이 더 많이 갔어. 이 경기 전체적으로 대등한 경기거든. XG 값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2골, 소시에다드가 1.59골이야. 점유율도 비슷하고 슈팅 숫자도 비슷해. 패스 성공률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모든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주도는 레알 마드리드가 하긴 했지만 소시에다드가 매우 잘한 경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바르네체아가 5분 만에 골을 넣었잖아. 그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쿠보의 패스를 바로 슈팅으로 연결한 것, 그것이 케파의 선방에 막혔는데 다시 한번 마무리 짓는 모습도 놀랍긴 했지만, 이 경기에서 소시에다드 선수 중에서 눈에 들어온 선수는 역시 쿠보 다케오사야. 쿠보,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의 슈팅이 너무 정확해. 쿠보가 골도 넣었거든? 근데 오야르사발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바람에 결국은 그 골이 인정이 안 되고 오프사이드로 판정이 났지만, 쿠보는 이 경기에서 정말 눈부신 활약을 하더라고. 일본 대표팀에 차출됐던 일본 선수들이 소속팀으로 돌아와서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A매치의 그 기세가 각자가 소속팀으로 갖고 가서 또다시 선순환 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 나는 쿠보를 칭찬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쿠보는 드리블도 좋고 무게중심도 낮고 스피드도 있지만 결정력이 별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쿠보를 칭찬한 적이 없어. 야, 이거 존댓말과 반말이 막 섞여서 나오는구만. 방송 컨셉에 맞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네. 여하튼 그럼에도 이 경기에서의 쿠보는 진짜 놀라웠다. 정말 대단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지. 발베르데가 후반 시작과 동시에 골을 넣는 모습이 있었고 호셀로가 뚝배기로 결정을 지으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레알 마드리드 올 시즌에 참 뭐라고 해야 될까? 대단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 놀라워. 그러니까 안첼로티 감독이 기존의 4-3-3에서 4-3-1-2로 바꾼 것도 놀라운데 계속해서 부상 선수가 나오고 있잖아. 쿠르투아라든가 밀리탕이라든가 비니시우스라든가 뭐 맨디라든가 귤러 같은 경우에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런 선수들이 또 부상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오전 전승이니까 물론 아쉬운 점은 있어. 이 경기에서 벨링엄이 골을 못 넣었어. 벨링엄이 4라운드까지 4경기 연속 골이었거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워. 벨링엄이 이 경기까지 골을 넣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반면에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패배가 없었는데 이 경기를 통해서 첫 패배를 당했지. 그래서 1승 3무 1패. 물론 승리를 거두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난 시즌까지 최전방을 책임졌던 세르로트가 임대 복귀한 다음에 비아레알로 떠났지. 그래서 안드레 실바를 영입했는데 안드레 실바는 지금 부상이니까 최전방의 화력이 여전히 약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소시에다드는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미드필드가 좋잖아. 그러니까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에게 좀 아쉬운 경기다. 무승부까지는 끌고 갔어야 되는 경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전 레알 마드리드가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선수는 호셀루라고 생각했어요. 왜? 호셀루가 비니시우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밀리탄, 쿠르투아, 비니시우스, 맨디, 귤러가 부상이야. 그 가운데 나름대로 또 전력을 짜갖고 나오고 있는데 최전방에 호드리고하고 호셀루 투톱 두고 그 밑에 주드 벨링엄을 두고 있거든. 그리고 3미들로는 주로 카마빈가 초아맨이 발베르데가 나오지만은 이 경기에서는 크로스가 나왔고 그리고 수비 라인은 프란 가시아, 알라바, 리디거, 카르바알이 나왔는데 안첼로티 감독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사실 한때는 안첼로티 감독을 막 비웃기도 했거든. 바이에른 뮌헨에서 에버튼에서. 그런데 와 레알 마드리드 와서 선수 활용하는 거 보면 진짜 놀랍다. 뭐 지난 시즌까지는 후반전에 선수 기용이 더 놀라웠는데 올 시즌은 플랜 A 짜는 거 보면 기가 막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 그러니까 안첼로티 감독이 올 시즌 플랜 A는 4-3-1-2잖아. 벤제마가 떠나고 주드 벨링엄이 왔기 때문에 주드 벨링엄을 투톱 밑에 둠으로 인해서 최대한 주드 벨링엄의 장점을 이용하고자 노력을 하잖아. 주드 벨링엄을 프리로를 주면서 폭넓게 움직이고 그러면서 주드 벨링엄은 호드리고하고 비니시우스가 만든 공간 쪽으로 들어가면서 골을 넣었잖아.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전체적으로 전환 속도가 빠른 팀이야. 그러니까 미드필드를 거쳐가는 플레이도 빠르지만은 지금 호셀루를 최전방에 두니까 후방에서 호셀루에게 넘기는 패스가 굉장히 많아졌어. 그 얘기는 한 번에 넘겨서 뒷공간을 노리는 횟수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지. 결국 이제 호셀루가 버텨주면은 그 공간 쪽으로 벨링엄이 빠져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비니시우스가 있을 때와 호셀루가 나왔을 때는 차이가 있다는 거지. 활용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물론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환 속도가 빠른 팀, 후방에서 한 번에 넘기거나 미드필더를 거치면서 빠르게 올라오거나 이런 모습이 있는 레알 마드리드인데 지공 상황에서는 측면에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어. 그거는 이제 좌우 풀백들을 이용한다는 얘기지. 왼쪽에 프란가시아, 오른쪽에 카르바알. 둘 다 공격력 하나만큼은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두 선수의 공격력을 이용하고 있고 프란가시아가 도움을 2개 했어요. 프란가시아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한 적이 있어. 프란가시아는 어차피 수비 쪽에서는 문제가 있고 공격력은 대단하니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그 가운데에서 단점을 조금씩 점차적으로 보완하면 된다. 프란가시아도 충분히 수비적으로도 향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격력 하나만큼은 진짜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에게 또 한 번 놀란 거는 호셀루의 결승골이 들어간 다음에는 호셀루를 빼요. 그러면서 모드리치를 투입해. 그러면서 4-1-4-1 형태로 바꾸거든. 안정적으로 가겠다는 거지. 근데 갖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호셀루가 빠지고 모드리치가 들어가면서 호드리고가 최전방으로 가고 그 밑에 벨링엄과 모드리치가 받치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 전술이 뭐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주드 벨링엄에게 자유를 주면서도
다른 선수들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특히 이제 볼을 주고 공간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전체적인 속도가 올라가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전방에 있는 자원들이 골을 넣고 있다. 주드 벨링엄이 4경기 연속 골을 넣었죠. 그리고 지금 호셀루가 2경기 연속 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득점력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호셀루 얘기를 하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호셀루, 올 시즌 라리가 5경기에서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3라운드 셀타비고전 1개의 도움, 그리고 4라운드 헤타페전 1골, 5라운드 소시에다드전 1골, 3라운드 비니시우스 부상 이후에 공격 포인트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에 주목을 해야 돼.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는 호셀루가 선발이 아니었단 말이야. 벤치 멤버였어. 선발은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주드 벨링엄이었지. 그런데 3라운드에서 비니시우스가 부상당하면서 호셀루가 들어갔잖아. 그러면서 호셀루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기 시작했거든. 그 얘기는 비니시우스가 부상으로 나간 자리를 호셀루가 완벽하게 메워주고 있다는 거지. 이거는 안첼로티 감독이 롱볼을 좀 더 많이 시도하는 거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 부분이야. 자, 소시에다드전 활약을 한번 보자고. 62분 출전해서 1골을 넣었어요. 1골 넣었을 뿐만 아니라 골대 강타도 한 번 있었어. 야, 그건 넣어줬어야 되는데. 물론 그 다음에 골대 맞고 나온 거 호드리고도 넣어줬어야지. 호드리고 걱정돼. 요 얘기 잠시 후에 하고 일단 슈팅 4개 있는데 유효 슈팅은 2개. 그리고 하나는 골대 강타. 그 볼터치가 좀 적은 편이지. 25회. 드리블 1회, 크로스 1회. 드리블 한 번도 성공했고 크로스 한 번도 성공한 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볼터치 횟수를 좀 더 늘리면서 공격 쪽에서의 영향력을 높일 필요성은 있지만 나와줘서 골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호셀루는 해결사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사실 호셀루 하면은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잠재력은 뛰어나지만 성공하지 못한 선수 이런 이미지가 있었잖아. 2009년도에 셀타비고에서 영입해서 카스티아, 레알 마드리드 B팀에서 활약을 했잖아. 그리고 2011년도에 A팀으로 승격시켜서 라리가 1경기 출전했는데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결국 분데스리가로 떠나갔지. 분데스리가 가서는 호펜하임, 프랑크푸르트, 하노버거 같은 팀에서 활약을 했고 그리고 나서 프리미어리그로 가서는 스토크, 뉴캐슬에서 활약을 했는데 모든 팀에서 만족할 만한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했어. 오히려 뉴캐슬에서 알라베스로 온 다음부터 득점력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지. 2019년 여름 알라베스로 이적한 다음에 11골, 그 다음 시즌도 11골, 그 다음 시즌에 14골, 그리고 지난 시즌 에스파뇰에서 16골, 라리가 득점 3위, 레반도프스키, 벤제마 다음으로 가장 많이 골을 넣은 선수. 그렇기 때문에 호셀루는 노망주라고 해야 되나? 아드리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최근에 스페인 대표팀에 차출돼서도 골을 넣었으니까 약간 노망주 같은 느낌이 드는데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골을 넣고 있다. 그것도 12년 만에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와서 2경기 연속 골을 넣었다. 이거 뭐 스토리 자체가 아름답잖아. 예술이잖아. 재미나잖아. 호셀루에 대해서 안첼로티 감독이 너무너무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미 입증된 스트라이커다. 왜냐? 4시즌 연속으로 라리가에서 2자릿수 골을 넣었으니까 최전방에서 자질을 갖춘 유일한 선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레알 마드리드에는 없다. 유일한 선수다. 그 얘기죠. 그리고 최근 몇 시즌 동안 호셀루와 같은 선수가 그리웠다. 최전방에서 부딪혀주고 공간 만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선수가 좀 그립기도 했다. 그런 선수가 없었으니까. 반면에 호셀루 같은 경우에는 동료들과 협력해 골을 넣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특히 승점 3점이 되는 골, 결승골을 넣어서 너무 기쁘다는 얘기를 했어요. 상대 전술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 경기에서 안첼로티 감독은 4개 페널티 박스 내에 계속 머물 것을 주문했다.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계속해서 침투해서 그 자리에서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최전방에서 공간을 만들어주기를 원했다는 얘기인데 아마 이런 플레이는 호셀루가 잘하는 플레이고 호셀루는 이런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셀루가 이렇게 활약하면서 벤제마의 빈자리는 기억이 안 나. 벤제마가 누구야? 카림 벤제마가 누군데? 걔 누구야? 사우디에서 뛰는 놈? 네, 벤제마에 대한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아. 안첼로티 감독이 4-3-3에서 4-3-1-2로 바꾼 것도 성공을 했고 여기에 주드 벨링엄이 5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성공을 했지. 주드 벨링엄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8월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어. 자, 그리고 호셀루가 최근 2경기 연속 골을 넣으면서 최전방에서 해결사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벤제마의 빈자리? 벤제마가 누군데? 걔가 떠난 자리가 티가 안 나.
여기 벤제마 있었어? 아니 여기 원래 비니시우스나 호셀루 자리인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벤제마의 빈자리가 나올 것이라는 이것이 약점이라는 시즌 전 예상과 다르게 지금은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가 않아. 물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워낙에 최전방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지. 자, 비니시우스의 복귀가 중요하긴 해. 왜? 나는 호셀루가 최전방에 있었을 때에는 패스를 통해서 공격 전개가 빨라지지만은 역시 비니시우스가 있을 때 비니시우스가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 상대 수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돌아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여기 호셀루는 나름대로 2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호드리구가 부울하네. 호드리구는 올 시즌 5경기에서 1골에 멈추고 있고, 물론 호드리구가 비니시우스가 부상을 당한 다음에는 돌격대장 역할을 많이 하지.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고 슈팅을 때리고 이런 모습이 많긴 한데, 그런데 골이 1골에 멈춰 있다는 건 너무 아쉽다는 거지. 결국은 비니시우스가 돌아와서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패턴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고 속도를 좀 더 높여줄 필요성은 있다는 거야. 결국 호셀루가 잘하고 있지만, 호셀루 진짜 잘한다 칭찬하고 있지만, 비니시우스가 돌아오면 비니시우스가 에이스 역할을 해야 된다. 비니시우스, 주드 벨링엄, 호드리구, 그 가운데 이제 호셀루가 호드리구하고 경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지. 여하튼 비니시우스가 햄스트링 부상에서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네. 아, 레알 마드리드 대단하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레알 마드리드 이 호셀루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2가지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레알 마드리드 여름 이적 시장 성공이다. 아르다 길러가 부상이라는 점. 근데 이 선수가 18세의 공격형 미드필더니까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영입한 선수라는 점으로 봤을 때는 아르다 길러는 차치하고, 그러면 주드 벨링엄 돈값 하고 있지? 프란 가르시아 터지기 시작했지? 케파 아리사발라가 잘해주고 있지? 호셀루 2경기 연속골을 넣었지? 그러니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게 다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는 돌아보니까 여름을 잘 보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한 가지 얘기할 건 챔피언스 리그야. 이제 챔피언스 리그가 시작되지. C조에서 나폴리, 브라가, 우니온 베를린과 만나. 그래서 우니온 베를린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조별리그 경기를 레알 마드리드가 시작하는데, 뭐 조별리그는 통과할 것 같아.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는 우승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부상 선수가 많고, 그리고 선수단의 두께가 좀 얇아진 점, 그 점이 좀 아쉽다. 결국 이 점이 어떻게 작용할지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호셀루가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득점포를 계속 가동한다? 그러면 호셀루는 진짜 호셀루 너 맞아 살살 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 컨셉을 잡고 한번 방송을 해봤는데요, 안 되겠네요. 오늘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 이거 좀 형 같지도 않고 뭐 친구 같지도 않고 어색한 반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잘 못하네. 난 연기력이 너무 떨어지네. 다음 주도 한번 해볼까, 반말로. 다음 주는 지로나가 패배하지 않으면 지로나를 한번 다뤄야 될 텐데. 여하튼 이번 방송 별로였다. 인정.